고피디의 라디오 카페 사랑방 인터뷰 함께합니다. 8월 14일은요 광복절의 전날이기도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고요. 기념식도 열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8월 14일에 기림의 날 기념식이 또 열립니다. 다채로운 기념 행사와 함께 열리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하고 할머니들의 용기와 목소리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역 익산에서도 이 기림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익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 송태규 상임대표님 오늘 카페 사랑방 인터뷰에 초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고정 코너로 이렇게 자주 나와 주셔야 되는데 늘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들고 시인이자 수필가로 소개도 해주셨고 예전에는 또 원광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셔서 학교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또 철인 3종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오늘은 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익산의 기념식 상임대표세요. 송태규 상임대표님과 오늘 기림의 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자, 먼저 이 위안부 기림의 날 아마 사실 좀 애석하게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송태규 상임대표께서 나오셨는데 이 기림의 날 어떤 날입니까? 우리 고기훈 PD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이 일본군 위안부였던 이제 피해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그런 그분들의 어떤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날이거든요. 우리 원음방송을 애청하는 또 시청하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주시죠. 91년 8월 14일 날 그 고 김학순 이제 할머니가 계셔요. 그분이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일본군 위안부였던 그 잔혹성 피해 사실을 이제 세상에 최초로 알렸던 날이거든요. 그 공개 증언을 통해서 그 위안부의 어떠한 그분들에 대해 이제 용기를 주시고 또 그래서 국내위에서 그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이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된 날 그게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이 정확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익산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이 14일에 열립니다.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어떤 행사가 준비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2019년부터 이제 4년째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기림의 날 올해 이제 표어로 그걸 삼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들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또 우리들이 후손들이 그 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행사를 기획했고요. 그 행사가 좀 해마다 이제 다채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 이다은 명창이 있어요. 판소리 명창이시죠? 판소리 명창. 그 다음에 이제 원음 합창단. 또 이제 조상희 교수의 이제 색소폰 연주. 또 한국 생활음악협회 이제 오카리나 연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시인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지은 시 낭송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목소리, 학생의 목소리, 그분들의 이제 소감문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학생들부터 여러 그 중장년들 층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 정부와 국내 극우 세력들의 시위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자세히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부분이. 그런데 국내 어떤 극우 성향 그 보수 단체 또 일부 국내 인사들이 베를린에 이제 소녀상이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그분들이 하는데 네. 거기에서 그 현지에서 독일인을 비롯한 네. 심지어 일본 사람들도 이건 잘못된 거다. 너희들은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맞불 지표를 벌였다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이제 6월 26일 날 지난 6월 26일 날 그 엄마 부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주모 씨가 대표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러한 이제 위안부가 피해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미 뭐 그런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베를린에 이제 소녀상을 건립한 코리아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소속 그 단체 회원과 또 독일에서 모아진 그런 분들이 반대 시위에 이제 동참을 했고요. 이분들은 이 그 보수단체 시위에 대해서 너무 끔찍하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치욕적이다. 위안부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수천 개 이상 증거가 차고 넘친다. 만천하에 알려진 그런 상황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 이 극우 세력들이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이 해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시선이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부끄럽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사실 늘 위안부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해결이 된 게 아니고 마치 해결이 된 것처럼 피해자분들에게 뭔가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현 정부의 위안부 그 인식 문제라고 할까요? 합의 관점 어떻습니까? 지금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12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거든요. 그때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그분이 현재 이제 지금 총리예요. 당시에는 외무상이었죠.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어떤 역사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그랬어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가 합의를 그 조약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법적인 성격에 관한 논란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또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은 현 이제 윤석열 정부 시대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있어요. 그때 이제 6월 19일 날 일본에 가가지고 기시다 후미오 현재 일본 총리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기시다 총리가 외무 대신 시절에 합의한 내용이 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 입장 그래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그 이제 위안부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가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이것을 무시하는 정치적 폭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접근해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양국 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그냥 봉합해버리려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피해자들의 아픔을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모든 게 지금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재조명이 돼야 된다고 재조명이 돼야 되는 그런 현실임을 좀 우리가 알고 뭔가 정부에서도 다시 그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 문제가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송태규 상임 대표님께서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7년도에 익산역 앞에 익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 시민추진위원회 상임 대표를 맡으시면서
이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네. 저도 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왜 익산역에 그때 설치를 하시려고 기획을 하셨을까요? 벌써 이제 5년이 예, 지났어요. 예. 처음에 준비할 때 이제 2월부터 2017년 2월부터 준비를 했고 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네. 익산역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랬어요. 네네. 익산역을 통해서 또한 그 물자가 전쟁 예. 물자가 네. 다 반출이 됐고 예. 또 소녀들 우리 고장의 소녀들 또 노동자들 노동력 있는 그런 분들이 기차를 통해서 이제 끌려갔거든요. 전장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소녀상을 세우되 네. 어디가 가장 적합한 장소냐. 네. 우리는 그때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예. 익산역이다. 익산역만큼 상징성이 있는 장소는 없다. 네. 여러 군데를 우리도 이제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익산역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난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예. 거기에 이제 설치하는 것도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천막 농성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는 정말 이제 순수한 뜻이었기 때문에 역 한쪽에다가 소녀상을 세운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이것을 그 역사를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코레일이나 다른 쪽에서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공장소를 내어줄 수 없다. 그래 이제 저희들하고 의견이 이제 일치하지 않았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익산역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 약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걸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천막을 익산역 광장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 밤을 한 일주일 정도 밤을 세웠어요. 이제 천막 농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의 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당시 제가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익산 역장도 많이 만나고 다 했거든요. 관계자들을. 근데 그분이 우리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위에서 시킨 대로 한다 이거죠. 결국 우리도 그러면 위에선을 힘을 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또 힘을 빌렸죠. 그래서 결국은 코레일에서 장소를 이제 내주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는데 자 그렇게 해서 장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평화의 소녀상 이 건립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고 시민들의 모금으로 오로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금 활동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기세 좋게 출범은 했지만 막상 거기에 따른 이제 재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제 십시일반이다. 10명이 한 숟가락씩 모으면 밥 한 그릇이 된다. 십시일반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금 활동을 하게 됐어요. 가두 모금 길거리에서 시민들한테 이제 가두 모금을 했고 또 평화음악회를 그 익산 예술문화회관 마동에 있는 거 소미문화예술회관에서 소미문화예술 평화음악회 그다음 평화나비 판넬을 제작해서 각 학교나 기관에다가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저금통을 배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모아진 돈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성금으로 받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면서 그 시민사회단체 이제 116군데에서 협조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29개 익산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이제 29개 학교에서 같이 이제 동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한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성금을 내는데 거기에 158가족이 함께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분들이 참 굉장히 고마운 분인데 개인적으로 1,885명이 이 의사를 내주시고 자기 이제 지갑을 열어서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9,600만 원 이상의 성금을 모금했거든요. 정말 그때는 우리 준비위원들이 정말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소녀상을 설치했는데 이제 남은 또 돈이 남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것은 그 정의기억연대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또 오히려 기부를 하는
그러한 훈훈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자, 앞서도 잠깐 우리가 짚어봤지만 현재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국내 현실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이렇게 피해자 운동에 대해서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모든 것은 한쪽만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각자 이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존중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 부분은 진정한 사죄 또 아울러 거기에 따르는 배상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다가 면죄부를 주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박근혜 정부나 현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의 토착 왜구, 우리가 토해라고 하죠. 토착 왜구 또 친일, 매국 세력들이 판을 치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됐다.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떠한 그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들은 남은 힘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그 문장에 따옴표가 있다면서요? 네네네. 위안부, 위안부라는 글자에 네네네. 특별히 따옴표를 넣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데 일본군 위안부의 위와 부 사이에 이제 따옴표를 넣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해도 되지만 이 일본군 뒤에 따옴표를 넣는 건 이 위안부라는 부분을 일본군과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것 하나의 역사적인 용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일본군을 넣고 위안부 따옴표를 넣고 피해자를 넣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들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고유 명사를 떠나서 역사적인 용어로 역사적인 용어 좀 이름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따옴표를 넣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기리기 위한 작은 행동이군요.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따옴표를 왜 넣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어떤 공식 문건을 나갈 때 이제 따옴표를 넣고 그래서 의미를 또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8월 14일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림의 날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익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 송태규 상임 대표님과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상임 대표님께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북 도민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네. 이제 국가든 사람이든 잘못은 저지를 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그 후가 문제거든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이루어진다면 상대방도 피해자죠. 피해자도 그 부분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군들이 저지른 그 전시에 저질렀던 그런 성폭력 또 약자에 대한 인권 유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심이 담긴 사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저희들이 이제 담아서 기림의 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부분을 함께 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자, 8월 14일 전국 곳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카페 사랑방 인터뷰 오늘 익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 송태규 상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